20세기 소년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446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민입니다. 네, 석칼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추억의 미드죠. 전쟁 드라마의 걸작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현재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고, 혹시나 그 전쟁 드라마 이런 거 연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사실 전쟁물이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인간 사회 드라마라는 쪽으로 봐도 굉장히 재밌는 거니까는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고 들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얘기하기 전에 2주차니까는 2주의 유튜브. 그리고 댓글도 하나 빠졌어요. 댓글 얘기하겠구나. 네. 지난주에 민 씨가 자연스럽게 본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댓글 빠진 줄 몰랐네. 네, 댓글 읽겠습니다. 이열산스 능송삼님께서 이등병 때 주말에 대대장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틀어줘서 잠도 못 자고 억지로 본 것도 아니고 보는 척하면서 영혼은 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에서 졸려 뒤지겠는데 TV로 군대 드라마를 봐야 돼. 심지어 영어야. 굉장히 짜증이 났었습니다. 주말은 낮잠이 국룰인데 대대장 새끼 눈치 없이 지가 좋아하면 지 혼자 보면 되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09년 8월 군번입니다 라고 했더니 파다다당님께서 군대에서 군대 드라마라니 괴로우셨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지금 보시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느낌 알 것 같아요.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간에 억지로 하면 다 재미없어요. 그렇죠. 저도 훈련소 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면은 수업 같은 거 듣잖아요. 그쵸. 정신교육 그런 거 할 때 그 멜 깁슨 나왔던 영화 중에 위워 솔저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위아 솔저스. 위워 네. 솔저스. 예. 우리는 군인이었다. 그거 재밌어요. 그게 아까 그 전편에서 얘기했던 건데 뭐 소리 지르는 타입의 그게 미국 약간 영화잖아요. 군인뽕 차오르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영화 찬양을 엄청 오질나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영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남자분들은 군필자들 느끼겠지만은 군 생활 좀 하고 나서 이걸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한다는 거. 그리고 사실 저도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번에 다시 보니까 지휘관들이 받는 거예요. 드라마예요. 맞아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주제가 계속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보고 지들만 느끼면 되지 왜 이걸 밑에 애들한테 보여주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했는데 경영학과라는 게 CEO가 돼서 해야 될 학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CEO 될 일이 없는데 왜 사장 마인드를 4년 내내 배우는 거야?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을 배운대잖아. 나는 왜 이렇게 비뚤어졌어? 스스로를 경영하는 방법을 배운대. 참. 야 회사 경영만 경영이야? 맞아. 나도 나를 경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카린 경영도 경영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경영학과 친구들이랑 네. 농담 삼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팟빵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2주의 유튜브 누구 먼저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슬슬 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갈. 예, 나는 그래서 언제나 간당간당이야. 이제는 제가 이제 주로 자주 보는 스트리머를 조금 어, 이렇게 해보려고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좀 골 때리는 스트리머를 네. 저는 최근 근가놈이라는 분을 보고 있는데 근가놈이요? 예, 유튜브 치면 나와요? 예. 이분은 이제 포켓몬 위주로만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태까지 심심풀이를 몇 개씩 봤었는데 왜 얘기했냐면 네. 눈 가리고 게임 깨기. 우와. 무슨 한석봉이야? 떡을 썰어라. 와,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엔딩을 여러 번 보니까 눈을 가리고도 게임을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누구 만났죠? 그러더니 뭐 대화를 이제 이 아이템 줄 겁니다. 지금 이 울음소리는 포켓몬의 HP가 절반 이하이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실제로 포켓몬 플레이 해보면은 HP가 줄어들면 목소리도 작아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기술을 써야겠네요. 아마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일 겁니다. 근데 레벨업 하는 속도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이제 몇 레벨이고 좀만 더 있으면 얘 무슨 능력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듣는 거로만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맵도 다 외워서. 24년간 하면은 가능한 일. 네, 하트고드 눈 가리고 플레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보는데 빵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말이 돼야 하는데 막 도네이션으로 막 괴롭히거든요. 소리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그거를 그 억가를 이겨내고. 도네이션을 하는 이유가 혼동을 주기 위해서구나. 예.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그 약간 루미큐브 하는 사람 중에도 눈 가리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 바둑 기사들도 그 모든 그 기보를 외워가지고 바둑판 없이 바둑 두는 거 아세요? 굳이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러는 거죠. 거. 저도 지뢰찾기 깃발 안 쓰고 지뢰 찾고 이러는데. 나 여기 왜 이렇게 장인들만 있어? 되게 재밌어요 그거. 진짜 두뇌 풀가동이야. 그렇죠. 깃발 없이 지뢰찾기. 다 그건 기억을 재밌어. 하고 있어야겠네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약간 뇌 회전이 되게 중요한. 저는 마작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 룰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지금 마작을 배워볼까. 유튜브를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마장에 가서 한 그래서 시간 마작 쳐보면. 클래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근데 마작은 가장 어려운 건 4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네. 네. 민씨 친구가 없어. 그 마작 테이블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다음에 사야죠. 이제 살 수 있거든요. 이제 살까 말까 일단은 그게 주문 제작이거든요. 주문 제작이야. 네, 그게 제주도에 총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문 제작으로 하냐 아니면 이제 일본 거 사오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가격대가 뭐 최저가 한 110만 원에서 300 얼마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또 그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작하면 약간 탕웨이나 약간 그런 김옥빈 TV 좀 그만 봐. 아니 탕웨이에 근접하려는데 왜 마작으로 뭔 상관이야 탕웨이랑. 멋있는 여자들은 그런 거 해야 될 것 같잖아. 뭐 헤어스타일도 아니고 복장도 아니고 왜 마작이냐고요. 탕웨이 성대모사를 해 탕웨이. 어려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차라리 그 마호빙을 들어 그래, 마호빙을 하던가. 마호빙 국수. 마작 2인분 같은 1인분. 마작이야 뭐 사실. 네. 배우면 되죠. 네. 저 유튜브는 군산시 공식 채널 가져왔습니다. 군산시 공식 채널. 저번에도 공무원. 네, 저 요즘에 알고리즘이 저를 이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군산시라고 치면 나와요? 네네. 군산시 공식 채널 공식 아니에요? 채널까지가 이름이구나. 네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충주맨에 이어서 또 다른 공무원 병만 유튜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딱딱할 수 있는데 재밌게 잘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을 그 처음에 쇼츠로 만났어요. 네. 공무원이 그 투표날 만났을 때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 이런 거를 되게 재밌게 풀었는데 그걸로 이끌어져서 들어온 다음에 이분이 올리는 되게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군산이 의외로 저희가 여행 가기 되게 좋은 도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가자면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래서 좀 충주의 특산물이 이게 사과인 걸 제가 각인을 했거든요. 충주맨 유튜브를 보면서. 네. 그제서야. 아니 더더욱 근데 군산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갑오징어를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군산시 생각을 이꼴 갑오징어인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먹을 거 얘기. 아니 근데 특산물이 다 나오는데 이걸 재밌게 어떻게 푸는지는 역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네네. 면에서 좀 좋아서 요즘에 봤던 유튜브 중에 좀 신선했다. 네. 그렇죠. 이런 거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결국 센스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권자의 적당한 무관심함. 그렇지. 전권을 주는 거 굉장히 맞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 중요하죠. 네. 네. 군산시 유튜브.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유튜브 채널은요. 한글로 고라파덕. 이거 뭐 민씨는 알지 모르겠는데 아마 BO3로 만든 AI 동영상 생성으로 만든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스타워즈 스톰트루퍼가 한국에서 막 브이로그 찍는 거. 네, 제국군 적응기 브이로그를 찍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굉장히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인간의 센스가 그쵸.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스톰트루퍼가 다스베이더와 같이 함께 소주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이 이거 센스예요, 센스. 그런 생각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때 그걸 봤어요. 그 도파민에 미쳐버린 대한민국. 네네. 예. 첫 번째 영상이죠. 네.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 영상이 몇 개 없고 되게 짧아가지고 보면은 좀, 저 이거 김치밥 영상은 저도 봤어요. 네. 하여튼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게 그잖아요. BO3였네요. 이렇게 음성도 되게 네. 리얼하게 되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거 AI가 만든 영상이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은
그냥 대충 생각 없이 보면은 그거 진짜 진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릴도지 계열. 아, 네, 릴도지. 네. 계열사. 화성인 릴도지. 화성인 릴도지. 요즘 화성인 릴도지 보시나요? 요즘에는 안 봤어요. 지금 화성인 릴도지 또 완전 대박이거든요. 내용은 한번 보시면 좋을 나중에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되게 골 때린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라파덕이라는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유튜브 채널들은 제가 그 팟빵 댓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얘기해줘. 네. 오늘의 네. AI 뉴스는 바로 로보택시 이야기를. 로보택시? 예.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 드디어 무인 승차 로보택시를 시작했다. 미국 얘기죠? 맞습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그럼 운전자 대신에 4명이 다 탈 수 있는 거네요? 아니야. 사카린 씨.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사카린 씨 기다려봐요. 하나씩 네네네. 얘기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우선은 로보택시가 어쩌면 무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텍사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얘는 2인용. 2인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음. 그게 4명이 있을 경우엔 2인용짜리를 2개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준 게 당신이 이 자동차를 사면 결국에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끝까지 완전 자율주행에 가게 해서 당신이 자동차를 쓰지 않을 때 당신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당신한테 수익을 쉐어해주겠다. 너는 사실은 돈을 버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다단계 사장님 같은 말이다. 아이 다당계라뇨.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 이 일론 선생님이 다 뜻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 다단계 머스크. 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이 지금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법령을 어떻게든 뚫어보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원래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게 된 거죠. 원래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이 구매한 테슬라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는 건데 그거는 좀 어렵고 테슬라에서 직접 만든 2인용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택시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를 해봤더니 택시 이용자 중에 1명, 2명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인승, 4인승까지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 괜히 차만 크다.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2인이고 되게 싸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 저도 택시 탈 때 네. 1명 혹은 2명이 타지 여러 명이 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예상되는 게 있죠. 뭐 처음 좋은 얘기는 깜짝 놀랬다. 타보니 우와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있어서 뭐 사고인 거를 사람들이 촬영해가지고 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뭐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직접 타보려면 텍사스에 가보면 타볼 수 있대요. 텍사스까지 가는 게 일이네요. 뭐 그렇긴 하죠. 뭐 운전자 얼굴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죠? 운전자가 없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면만 2인용 있고. 자동차. 2인용 자동차. 2인용 자동차고 그냥 타면은 그냥 목적지가 이제 가는. 제가 얼마 전에 아놀드 나왔던 토탈 리콜을 다시 봤는데 거기 보면 로보택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마네킹으로 운전자가 있어요. 인간같이 생긴 무언가. 되게 아저씨 얼굴 마네킹이 얼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말해주고. 약간 토템 같은 거네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 생각, 90년대 사람들 생각으로는 미래에 나오는 로보택시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인 거죠. 어쨌거나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사람은 아닐지라도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그래도 있어줘야지 좀 맞아요. 친근감이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 씨는 아시죠? 사이버펑크 2077 하면은 거기 로보택시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거기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냐면은 큰 스크린에 가상의 드라이버 얼굴이 나오는 거죠. 네. 하긴 그 생각에서 저희가 벌써 얼마 전도 아니지만 바이센터 니얼맨 할 때 네. 미래의 바이센터 니얼맨 같은 가정용 로봇이 청소기를 돌리는 걸로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청소기 자체의 로봇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은 다른 방향이지만 그렇죠. 현실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반대편 얘기가 하나 또 나와서 이것도 하나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챗GPT 사용자 뇌파 측정 결과 학습 능력 저하, 인지 기억력 모두 감소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뇌를 안 쓰니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주도형으로 학습 능력을 충분히 기른 뒤에 LLM을 사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스스로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는 스스로 탐구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LLM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성과를 내는 편으로 유도해야지, 성장기에 예를 들면 학습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LLM과 함께 해결하는 것은 뇌파 측정상으로는 성장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또 이걸 두고 성장이라는 테마가 반드시 인간이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인간이 반드시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다음 세대의 성장이라는 거는 고전적인 방법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LLM과 뭐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렇다면 인간은 왜 사는가? 예. 왜 태어났니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를 저 대학 갔을 때 그 베이직한 과목들 있잖아요. 무슨 개론 이런 수업을 그렇죠. 거의 연도와 인물을 다 외워야 되는 그런 수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걸 저희가 연도까지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가면서 하는 건 대학원 가서 하는 거고 너네는 4년 동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다 외워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라는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벼락치기로 외워서 휘발된 자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앉아서 외웠던 게 저는 헛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있고. 그렇죠. 아니, 저도 뭐 지금 민 씨가 한 말을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막 자아 실현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없지만. 네.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니까 이거 요즘에 많이 이제 작가들이랑도 얘기해봤는데 네. AI 이것 때문에 이 작가의 미래는 어떻게 그림 작가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드로잉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목하고 안 할지는 내 작업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AI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손으로 그려서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이럴수록 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이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그런 쪽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림 말고 이제 음악 쪽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음악이란 거는 다 음악도 다 AI가 만들어주잖아요. 소수의 아티스트 혹은 그런 아이돌 그쪽에서 소구하는 음악과 AI가 만든 음악, 그냥 양산형 일하면서 석한 씨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틀어놓는 음악들 있잖아요. 네. 이지 리스닝. 이지 리스닝 쪽, 약간 그 두 가지의 흐름만 남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더 양극단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결국 브랜드가 중요한 게 되는 거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AI가 대충 만들어도 뭐 소비하는 쪽도 만드는 쪽도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스터도 다 작두해서 그렇겠지만 네. 워낙에 이미지가 과잉된 시대에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간단한 포스터를 만들 때는 AI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목적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챗GPT도 사람들 중에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챗GPT한테 처음부터 무슨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갖춰진 상태에서 얘한테 뭔가 추가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일단은 초안을 웬만하면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비판적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이런 거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데 너무 뻔뻔하게 아는 척할 때 있어. 그건 GPT 얘기라니까요. 제미나이의 검색 기능을 하면 안 한다니까요. 몇 번 얘기해요. 자꾸 GPT 옛날 얘기를 하지 마. 그거는 이미 전전세대 얘기예요.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겪었어요. 그거는 돈을 내고 써야 된다니까.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요. 좀 딴 얘기인데 네. GPT 제가 음성을 말하기는 안 쓰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음성을 말하게 하니까는 되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첫 번째 버전에 비해서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좋아져서 GPT는 지금은 음성으로 주고받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고 진짜 인간 같아. 지금 사카린 씨가 얘기하는 그런 류의 뭔가 환각증을 일으키는 무언가의 질문은 제미나이의 프로 2.5 기능을 사용하면 대부분 없습니다. 네. 알겠어요. 돈 좀 써볼게요. 네, 그러니까 월 29,000원만 내면 구글 선생님이 클라우드도 해주시고 제미나이 2.5%도 해주시고 다 해주신다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생각해보니까 지난 화에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겸재정선 전시를 갔다 왔습니다. 호암미술관에. 아, 네네네. 갔다 가고 싶다고 왔는데, 했던. 예, 그래서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냐면 우선 그렇게 많은 산수화가 그렇게 많이 전시되어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한번 그 도슨트 선생님이 하는 시간대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무수히 많은 이제 할머니들과 함께 봤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어찌나 변죽들이 좋으신지 막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이미 그 도슨트 선생님도 너무 많이 할머니들하고 해보셨어. 여러분 겸재정선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되게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그래서 너무 할머니들이 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걸음 뒤에서 다음 거 얘기할 때 전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이제 끝까지 다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같이 간 거죠? 아니요. 따로 갔고요. 근데 사실 이전에 이제 사카리 씨랑 이제는 전시를 좀 많이 다녀서 저 이제 제 지인들이랑 갔는데 제가 이제 전시 가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런 그림 아마 이거고 막 이런 설명했는데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처음에는 뒤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좀 나중에는 먼저 가서 이제 막 이제 제 지인들하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는데 제가 한 얘기를 그 도슨트 선생님이 글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면서 말해? 지금 수십 대 맞는 거 보셨죠? 어머 웬일이니 정말? 여성 호르몬 점점 늘어나나 봐. 정말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지인분들이 아 역시 민님이 아주 잘 배우신 분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해서 시켜 세워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배우신 분과 결혼을 한 거죠. 네, 여기서 진짜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이제 사카린 씨랑 하도 많이 다니니까 대충 얘기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호암에서 그 금옥당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어서 양갱을 팔거든요. 네. 근데 양갱은 양갱인데 양갱보다 녹차 빙수가 기가 막힙니다. 또 먹는 거. 근데 내일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내일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녹차 빙수 먹고 왔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시원한 게 아주 날도 더운데 네. 좋았습니다. 네. 드라마 얘기하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추억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여 미육군 공수부대 이지중대의 고난과 전후의 인간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전선을 다루고 있는 거죠. 네. 그쵸. 아시아 전선이 아니고 그래서- 더 퍼시픽이라는 드라마가 또 있지 않나요? 네, 맛있죠. 그게 좀 아시아 쪽인 거죠. 그게 이거 평양. 다음. 네네. 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그 아시아 쪽 태평양 그쪽 맞습니다. 전쟁을 다룬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못 봐가지고 그 여튼 이거 저는 그전 이제 이거보다는 퍼시픽을 더 쳐주는데 아 그래요? 퍼시픽이 조금 더 잔혹하거든요. 더 안 좋은 얘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기도 하고. 네. 여튼 네, 그 그렇습니다. 유럽 전선에서 싸웠던 네. 이지중대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5화 가지고 이제 6화가 이제 그 바스토뉴라고 그 전선에 들어가서 모든 독일군한테 계속 공격을 당한 상황에서 엄청 추운 엄청 춥고 그 안개가 끼어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 약간 숲 같은 곳이라 가지고 굉장히 불리한 지형에서 그리고 참모에 다 숨어 있는데 식량도 의료품도 거의 바닥나 있는. 그렇죠. 이 그리고 이유가 그죠 그때 이야기 진행이 그 의무병 네, 유진. 네, 의무병을 주인공으로 진행된 그거죠. 근데 굉장히 의무병인데 필요한 의약품 같은 걸 구하려고 옆에 갔다 오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점점 왜 지쳐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람 살리려고 하는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때 군인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코가 좀 높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걸까? 네. 코만 빨개. 코가 너무 추워서 아. 빨개져. 이게 말단이 추우니까 정말 추운 데서 촬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손끝이랑 그거 코랑. 진짜 추운 걸까? 그거는 화장 아닐까? 화장일 수도 화장일 것 있고. 같은데? 근데 엄청 추운 거 봐. 저렇게 빨갛게 됐어.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철모는 그
턱끈이 없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턱끈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불편하니까 여기 땀이 막 지고 이러니까 다 끊어지거나. 아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없을 수도 되는데 진짜 막 전시에 그 막 다 벗겨지잖아요. 맞아, 철모가. 맞아. 근데 그 대사가 나와요. 턱끈은 어디 갔나? 내로우군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아니면 그리고 우리랑 다르게 불쌍해. 머리 두상이 잘 안 벗겨지나? 아니야. 서양 사람들 머리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네. 철모에 커피타 마시는 장면이 나왔던 것 네, 같은데. 뭐 맞아요. 물 끓여가지고 먹고 뭐 이런 거 하죠. 나눠주고 막. 그게 또 그 철모도 역사가 좀 있는데 네. 그 원래 총알이 날아가서 충격량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원래는 철모가 사실은 아주 고대로 가면은 칼을 막는 용도였는데 총이라는 무기가 나오고 나서는 철모가 뚫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철모가 안 뚫리려면 그럼 더 두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쵸. 그래서 철모를 쓰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머리끈 같은 게 있어서 공간을 비워서 순간적으로 총알이 날라왔을 때 이게 튕겨나가게끔. 탄도로 바꾸는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었고. 저거 배웠어요. 그래서 훈련. 2차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는 아직까지는 철로 된 걸 썼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뭔가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이런 트럭. 그래서 막 그 독일군한테 공격받을 때 다들 막 철모가 벗겨지는 거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턱끈 좀 제대로 하고 다녀라. 턱끈을 왜 쓰면은 저러지 않았을 텐데 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모자가 펑 벗겨지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꼭 철모 벗겨지면 총을 맞아요. 그쵸. 그리고 하지 클리셰, 말라는 클리셰. 짓 해가지고 여기서도 위험해지잖아요. 불 피웠다가 막. 아, 추우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그 적군의 루거 훔쳤다가 자기 허벅지에 맞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초반부터 영국군이었나 거기야도 나 한 번만 만져보게 해줘 막 그러면서 루거를 굉장히 갖고 싶어 맞아. 했었잖아요. 밑밥을 깔죠. 루거바가 나오죠, 루거바. 그래서 아우 저거 고향에 갖고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장전된 채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원래 그 6화 얘기로 다시 가면은 그 지점에서 참호에서 계속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도 있는데 아예 뭐 진격을 하려면 하고 뒤로 빠지려면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공중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공중 지원이 안개 때문에 못 오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착 상태에 이르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서 이제 진격할 수 있게끔 그 공수가 아니지 그 항공 지원을 받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의무병 친구는 계속 후송을 사람들이 막 아프고 이러니까 보내게 되는데 이제 실제 야전병원만 존재하고 후송은 못 보내거든요. 이게 야전병원은 야전에 차려진 임시병원인 거고 후송은 이제 거기서도 취급할 수 없는 좀 심한 부상이면은 다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되죠. 왜냐면 그 중간길이 끊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 굉장히 르네. 그러니까 교회를 임시 병원처럼 해놨는데 되게 심각한 병사들이 더 전문적인 치료를 못 받고 거기 모여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그 르네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방법으로 초콜릿을 줍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그 간호사라고 네. 해야지. 네, 간호사. 간호사. 근데 그 간호사한테 붕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붕대라고 딱 준 게 침대 시트를 찢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표현돼요. 그 아파 죽겠는데 이제 진통제 없냐 그러니까 술을 먹여주죠. 술을 맞아, 먹이죠. 맞아. 그러니까 술을 따라서 술을 네. 주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미 갈 때까지 갔구나. 그리고 거기서도 그래요. 모르핀 놔줄까요? 했더니 나는 심각하지 않으니까 아꼈다가 더 아픈 사람 주라고. 거기서부터 이제는 다들 그걸 아는 거죠. 그 모르핀 맞은 환자한테 이마에 피로 M자 적는 게 모르핀 낫다는 뜻인 거죠? 그게 순식간에 여러 방을 너무 놓게 되면은 그 심장 박동이 달라져서 아예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분이 한 번 혼나요. 화내잖아요. 몇 방 넣는지 그렇죠. 오늘 몇 시간 단위로 모르핀 몇 번 줬냐 했더니 그냥 아파해서 줬다고. 그냥 2번 줬다고 했더니 하셨어야죠 막 그러거든요. 의무관이. 막 그렇죠. 그래서 미안 말하면서 머쓱해지는. 다들 정신 없을 텐데. 이제 전쟁으로 점점 이제 지쳐가는 게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죠. 근데 네. 보통 상관한테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살리고 싶으니까 화가 났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봤습니다. 그 추운 상태에서 또 윈터스는 꼭 면도를 뚝 해요. 그 얼음장 같은 물에다가. 칼로. 면도는 그리고 거기서 이 의무관이 되게 구하고 싶은 게 가위였어요. 아 맞아요. 네. 가위를 결국에 가위가 없어. 가위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거 나오죠. 그 크리스마스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 크리스마스 때 뭐 선물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뭐 독일군 여시나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장군님이 했다라는 것을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선물이죠 사실. 근데 그 거기서 그 너츠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너츠는 되게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일군이
이제 그 미국군한테 뭐 너네 항복해라, 너네 포위됐고 너네 이제 끝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에 이제 응대하는 단어로 너츠라고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도 않고 개소리 하면. 그래서 그 번역에는 쿠팡플레이 번역에는 개수작 말하라고. 아메리칸 조크인 거죠? 예. 아무튼 안 웃긴 거 보니까 아메리칸 조크 같네요. 원래 약간 너츠가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약간 그 뭐 불알이나 차라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약간 뉘앙스로는. 근데 뭐 그 번역의 뉘앙스라는 게 뭐 하여튼 그래, 그게 되게 웃긴 장면 중 하나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날이 개이고 이제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좀 근데 상황이 그 나아지는 과정에서 그 임시로 쓰던 교회당이 폭격을 맞아서 맞아요. 그 자기한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줬던 르네도 죽은 것처럼 표현이. 그러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죽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것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파란 색깔. 그래서 이 어린 의무병이 그 자기 맘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치고 어떡하지 하면서 멍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각성하게 되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찢어서 남을 묶어주죠. 그 두 것마저도 없으니까. 붕대로 쓰는 그걸 보여주면서 아 이제 한층 인간으로서 약간 성장한 그죠.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중간에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일군 병사들이 한참 많은데 혼자 떨어진 군인이 생겨요. 그 농가에.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부녀를 만나고 그렇죠. 그 부녀가 탈출하는데 도와주고 하는데 죽더라도 나 혼자 죽고 싶다고 그 부녀를 막 뒷문으로 보내주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독일군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살려면은 그 부녀를 죽이는 게 맞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고 싶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한테 뭘 준다거나 이런 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사람만 죽이는데 이러다가는 진짜 사람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스스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군인이니까. 이것도 그러한 전시 중에 되게 정신없고 온갖 미친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병사처럼 되게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막 민간집 들어가가지고 막 은수저 훔치고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그런 게 되게 리얼했어요. 그리고 저는. 난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한국 전쟁 때도 막 미군들이 고아원 운영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고아가 불쌍해서도 있지만 내가 좀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인을 스스로 받고 싶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선행을 있겠다.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 이렇게 사람만 죽이다가는 이러다가는 인간으로 못 살아. 뭐 이런 감정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분은 아까 슬쩍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격을 한 이후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그 포위라는 곳을 탈환하는 작전이 포위. 나오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당시에 그 이지중대를 그 지휘하고 있던 지휘관이었던 다이크였나 뭐 그 아저씨가 이제 뭐 약간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제 막 비춰지게 얘기가 나오죠. 노먼 다이크였나? 노문다이크. 무능력한 것도 있지만 맨날 자리를 비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은 맞아. 그게 약간 그런 항상 느낌이죠. 부재중이야. 맞아. 그래가지고 물어봐. 찾으면 없다 뭐 이런 거. 뭐 나는 연대에 보고를 해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다이크가 보고해야 될 내용 같은데 막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병사들이 커버도 쳐주고. 다이크 맞아요 이름이? 네네 다이크 맞습니다. 노먼 다이크예요? 노먼 다이크입니다. 맞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진격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전에도 막 이 사람 때문에 되게 유능한 중대원들이 잃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선임 하사가 막 얘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그 중대를 이끌 만한 그 소위 그 위관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그리고 설정상 그 양반이 학교도 좋고 뒷배가 있는. 맞아요. 사단에 백이 있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죠. 예. 근데 그런데 그 상사가 이제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이 중요한 전투에 저분 믿고 가면은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네. 근데 들어주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뭐 맘대로 임관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불안한데 정말 불안한 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잖아요. 전진을 차라리 해야 되는데 전진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니까 가운데 몰려가지고 총 맞고 막 이렇게 되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윈터스가 스피어스한테 스페이스를 보내죠. 네가 중대장 해. 그다음부터 그래가지고 약간 전세가 역전되고 갑자기 달려가더니 딱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황을 듣고 넌 뭐 너뭐해서 촥 해가지고 이제 해결을 역시 보죠. 유능한 리더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나쁜 선택은 할 수 있다. 근데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허겁날 자리 비우는. 제가 이 말을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기다려봐. 내가 좀 상황 좀 보고 전달 받으면 할게. 그러다가 점점 악화되니까. 그래, 저 회사 다닐 때 항상 마실 나간다고 자리를 비우던 부장님이 떠오르네요. 이게 너무 있어. 있어요. 있어.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자리를 비워요.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들이랑 친해. 맞아. 그리고 막 나갔다 들어오면은 비누 냄새가 나고 막 그럽니다. 비누 냄새가 나. 사우나 갔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 드라마가 아니야, 이건 진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피어스가 이제 중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임 상태 립튼이었나요? 이제 그분이 이제 네. 그분한테 공을 돌리죠. 네. 근데 근데 여기서도 계속 그 데아크에 대한 험담을 밑에 병사들이 막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또. 근데 거기 가서 점잖게 우리처럼 전우회로 뭉쳐있고 일치단결해 있는 팀에 와서 리더십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위에 사람 너무 욕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잘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리더. 인격자야. 인격자. 내가 윗사람한테 그 사람 무능력하다고 1대1로 얘기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렇지. 근데 하지만 밑에 친구들이 하는 거를 기강상 그거를 보고 그렇지. 있어는 안 돼. 그럼 안 되게 되지. 그런 설명을 차분하게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 같았으면 이제 씨발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야, 그 새끼가 능력 없다고 니들이 그럼 되냐? 막 이러면 조인트 까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미화되어 있는 그렇죠. 과거의 추억을 영화로 만드는 그런 근데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아랫사람 잘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공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게 잘하시네요, 석하리 씨. 회사 생활을 많이 해보셨나 봐. 너네 중대에 있다며? 그랬더니 야. 막 이렇게 머리머리 하니까 그게 누군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너도 이제 승진할 거야. 딱 이렇게 되게 딱 담백하게 해주잖아요. 역시 포천 출신이라 달라. 근데 거기서 그분이 약간 잔인한 걸로 소문이 와전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독일군한테 담배 이화인가 사마에서 스피어스. 네. 네, 독일군 여러 명을 이제 총으로 쏴 죽였다. 포로한테 담배까지 권해주고 담배를 난사할 피기 때 시작하니까 그때 난사를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이. 약간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10명이래 20명이래 30명이래 소문은 점점 퍼져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담배를 권하면 다들 거절할 정도로. 그렇지. 이거 담배 피면은 나 총으로 쏠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러는데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잔인하게 알려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고 윈터스도 처음에 술 담배를 안 하는 것 때문에 퀘이커 교도냐는 소문이 막 돌아요. 그렇죠. 초반에. FM일 뿐인 거죠. 근데 FM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소문이 생겼다 와전되고 막 남자들이 말 많잖아요. 뭐 시간이 많고 그러면. 남자들이 말이 많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말은 남자건 여자건 시간이 많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면 모든 그렇죠. 얘기가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이거는 우리는 드라마를 본 거지만 실제 전쟁이었으면은 물론 사람이 죽고 약간 이런 긴박한 순간도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누가 유태인이래, 뭐 그렇지. 누가 퀘이커래, 뭐 이런 헛소문이 퍼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막 그 중간에 그 성대모사 계속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네. 계속 되게 유쾌하잖아요. 노래도 막 부르고 뭐 아는 것도 많아 그 사람. 그렇지. 영화 대사 같은 것도 다 따라 외우고 막 명대사 지금 봐 막 이러고 진짜 개꼴 보기 싫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 환기가 안 되고.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해서 이제 친구들 다 죽었는데 누구 웃겨줘 이런. 그 말이 너무 슬프지.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포위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해서 결국에 다시 거기를 탈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8화가 끝나게 되죠. 그 아까 슬쩍 넘어가다가 벅 얘기를 이 안에서 벅이 어떤 그 친구죠? 벅이 그 중이었는데 아까 그 6화쯤에서 완전 이제 한번 부상을 입고 나서 돌아온 다음부터 약간 멍해진 친구. 원래는 네네네. 되게 유쾌하고 막
그 부하들이랑 내기도해서 막 돈도 막 털어먹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윈터스한테 자네도 술도 좀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자기가 부상을 당한 다음부터는 갑자기 사람이 점점 그러니까 너무 진지에 빨고 왜냐면 막 계속 막 그 루거 총 자기 바지에서 자기 루거 맞고 죽은 사람 이후에는 막 너네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자기가 아끼는 부하들이 계속 죽으니까 그렇죠. 안전사고로 죽으니까 지나치게 진지해졌다라는 평을 해서 이제 승급하기 어렵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막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아끼던 병사가 죽은 것도 아니고 다리가 다 없어지고 막 그걸 직접 보고 이 말이야. 과정에서 충격을 안 받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D-Day까지 참전하고 나서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좀 몇 달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좀 텃세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그 에피소드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후반부에. 예. 네.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의는 아닌데 나도 D-Day 참가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줘? 아까 이런 식의. 근데 그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팔이 부러졌는데 다시 오겠다고 군대 병원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다리가 없어진 친구가 있거든요. 쟤처럼 쟤는 다쳤는데도 다시 오는데 너는 다시 올 생각은 없었나 보지? 많이 안 다친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텃세가. 네, 우리 부대는 이미 인원 많아 딴 데 가 이러면서 여기 자리 없어 트럭에. 그런 식으로. 그 무슨 미국 영화 보면 하이스쿨 버스 여기 자리 없어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그 학생 식당에서 밥 너를 안 위한 먹고 자리는 없다. 예. 그거죠. 예. 네, 그렇죠.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 금발이 너무해처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방금 얘기한 그 웹스터 얘기인데 웹스터가 이제 그 돌아온 친구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착 상태에 있는 강을 하나를 두고 그 마을에서 교착 상태인데 건너가 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해서 정보를 알아내는 그런 거를 해보라고 그런 했다가 미션이 있었죠. 네. 근데 그 미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게 전쟁 끝물이고 정보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위험한 작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위에서 하라니 해야 된다 이런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텃세를 당하는 게 그 친구뿐만 아니라 신임 소희가 한 명 있어요. 그 톰 행크스 아들. 네. 네. 그래. 네. 맞아. 근데 맞아. 그 양반도 이러다가 어영부영 전쟁 끝나면 난 전쟁에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 젊은 시절 톰 행크스의 그 어리버리함이 그대로 아들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하나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나 작전 나가고 싶다고 계속 그렇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그 달코 다른 병장님 정도 되는 분이죠. 병장님. 그분이랑 역할 네. 체인지해서 갔다 오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하사였던 것 같아. 선임하사. 선임하사 정도.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작전을 해서 포로를 뭐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또 몇몇 다치고 그런 일이 죽고 뭐 이런 일이 있고 한 번 더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사실 쌩까버리죠 그냥 윈터스가. 나 윈터스가 했는데 안 됐다고 보고하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저는 근데 진짜 군대는 FM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야말로 그렇지. 자질이다. 군대라기보다 사회가. 네. 근데 저는 근데 그때 느꼈거든요. 나는 오늘 밤은 아무도 죽지 않고 너네가 편하게 잤으면 좋겠어. 그래서 졸라 멋있어. 침투했지만 건물에 사람이 없어서 작전은 실패했다고 보고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 보고하게. 그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그렇게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너네는 가지 말란 얘기로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가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는 거지. 그 첫 번째 침투 때 지가 던진 수류탄에 자기가 맞는 그런 장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아군이 아군을 오인해서 죽인다거나 뭐 이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약간 너무 흥분해서 뭐 소위인가 중위를 쏘는 경우도 있죠. 그 윈터스의 후임 중대장이 총 맞아 죽잖아요. 네. 아군의 총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둘이서 밤에 산책하면서 너 앞으로 이런 선임이 돼야 돼.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총 맞고 막. 화랑 담배. 죄송합니다. 같은 편인지 몰랐어요. 했더니 됐고 의무병 불러와.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진짜 그 현장에 있으면은 진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겁이 나니까. 아예 인종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거기다 뭐 군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남의 걸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실 거기서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히틀러가 자살을 했다 이런. 네. 그리고 8화에서도 계속 그래요. 조심히 걸어다녔. 네, 이제는 전쟁이 끝나가니까. 끝날 무렵인데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음악 연주하는 씬이 가끔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이장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노래 중에 아우슈비츠 오케스트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우슈비츠 안에 그 일하는 독일 군인을 위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 살려줬던 거예요. 수용소에서. 근데 그걸 보면서 음악이 가장 비참하게 활용된 그런 감정을 받았다 해서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음악 연주하는 게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래가 아마 그 대중음악상 수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길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장면을 길게 보여주고 그 와중에 군인들이 막 그래요. 모차르트나 감상하지야. 그러면 베토벤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거를 제공해야 되는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의 그 슬픔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구하는 그 아우슈비츠 얘기죠.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서 독일 이제 약간 안정화가 되어서 사실 지금 점령해 있는 미군하고 이제 독일 주민들이랑 같이 뭐 시간을 보내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탐색을 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수용소였던 거죠. 근데 그때 초반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독일 애들도 괜찮아. 친구 할 만한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식의 걔네도- 만약에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친구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그 싸이 노래 가사잖아요. 네. 정경과 학생.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걔네도 할 일을 한 거지. 아휴, 막 그러다가 이제 수용소를 수용소를 발견하는 보고 순간 예. 아 이놈들 진짜 미친놈이구나. 야마가 도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거를 해석을 하기 위한 그 간 사람이 러브갓이었나? 리브갓. 리브갓이었나? 리브가. 근데 걔가 그분이 그 독일어가 가능하니까. 근데 반대로는 그분이 통역병이죠. 네. 그분이 또 그 유대인.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되게 격분하죠. 야마가 돌죠. 예, 거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 뭐 범죄자야?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눈이 형형한데 그거에서 완전 부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는 뭐 시인, 뭐 선생님, 뭐 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직업을 어떤 맡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여기 수용됐니? 너네 범죄자야? 뭐 전쟁 그러니까 범죄야, 뭐야, 뭐. 범죄자 절대 아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독일 곳곳에 이러한 많았다.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다. 맞아요, 맞아요. 더 큰 곳도 많았다.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앙상한 팔에 이렇게 문신해 놓은 게 가축처럼 취급했다 이러는데. 죄수번호로 이름을 다 없앴으니까. 근데 거기서 되게 절망적이었던 게 이 사람들을 갑자기 먹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 계획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흩어질 수 있으니까 이 수용소 안에서 당분간 못 나가게 해라.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차마 나는 통역할 수가 없다. 그렇지. 이 사람들한테 이 미안하니까. 말을 내가 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다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수용소 인근에 있는 무슨 모든 먹을 거를. 그 치즈 공방 가가지고 그 엄청 막 큰 치즈 가져오죠. 막 뺏어 오잖아요.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그리고 빵집 사장님한테 막 어. 서로 못 빵이랑 알아들으면서 치즈랑. 욕하고. 근데 그 굶은 사람한테 그 빵이랑 치즈 막 먹으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죠? 그 단식 투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미음부터. 미음부터 그렇지.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굶주린 사람한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막 그 fat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그렇게. 빵집 사장님이랑 예, 싸우고 그러니까 뺏어. 사실은 이 정도로 근접하면 너네가 모를 수 없었을 텐데 이 양심도 없는 놈들 할까 뭐 이런. 근데 그 빵 사장님이 좀 살이 찌긴 했었어. 뭐 그렇죠. 어. 네. 근데 너네는 나치.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어. 그러니까 아니 너네는 나치에 부역하고 이렇게 전쟁 범죄에 가담했으면 이 정도는 내주는 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넌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라디오나 뭐 이런 거에서 들으면서 이제 히틀러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자살할 거였으면 좀 더 일찍 자살하지. 그러니까 뭐 3년만 일찍 자살하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동네에 되게 고급스러운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닉슨 있잖아요. 네. 그 주정뱅이 친구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그 영감님 사진을 깨고 이제 물건을 훔치고 있는데 귀부인 같은 분이 나타나서 눈빛으로 제압을 하거든요. 아, 아시죠 그 장면? 예.
근데 이제 그 수용소 관리할 때 계엄령을 내려서 인근에 있는 모든 독일인들을 불러다가 거길 정리시키는데 그 귀부인이 나와서 거기 봉사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은 아니고 이제 노역이죠. 노역하는 걸로. 그 여자분이 뭐 독일의 무슨 장군의 아마 장군이나 장교의 아내인 걸로 사모님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죠. 사진이 이제 그게. 네네. 근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은 마음으로 그 닉슨이 그 술도 많이 마시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그러면서 집도 애도 심지어 좋아하지 않은 개마저도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고 나는 여기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헛헛한 걸 채우려고 그 물건도 훔치고 술도 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마음으로 약간 진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아내가 그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있고 이 깨끗한 집을 관리하고 있는 거에서 약간 기가 눌려 있었는데 그럼으로써 약간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야 되나? 그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 여자가 노역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자존심이 올라간 그런 장면으로 봤어요. 근데 어쨌거나 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장면이죠. 찝찝한데 닉슨은 아마 거기서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 화 자체는 결국 아우슈비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이야기가 있는 화처럼 느껴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울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그 얘기가 저절로 울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대한 그 표현과 묘사가 너무너무 진짜 같죠. 그래서 그렇죠. 막 열차 안에 막 산더미처럼 누워 있는 시체들이라던가 그리고 막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라 막 기아 뭐 그렇지. 그리고 막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 사실은 좀 보면은 수용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철창을 못 깨서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묶여 있는 걸로 보이진 않거든요. 아마도 조금만 기운이 있는 젊은 장정들이었다면 너무 다 깰 수 있었을 텐데 정말 그 기운마저도 없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는 이미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수기로서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처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부분은 그 수용소에 있는 그 방별로 거기 대장들이 한 명 있어서 여기에 견장 같은 거를 가슴팍에다 별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 안에서도 좀 똑똑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 눈빛이 되게 형형한데 막 자기 소중한 친구를 안고 막 울부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묘사가 너무너무 현실 같아서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왜 다 죽이지 않고 왔어요 했더니 탄약이 모자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는 탄약까지만 써서 사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급하게 도망가고 뭐. 탄약 소량만큼 죽였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거 관련된 얘기는 워낙에 뭐 자료도 많고 물어봐요. 범죄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왜 죽였었더니 저스트 유대인. 뭐 유대인 그다음에 제3세계 사람들 뭐. 그러니까 유태인과 집시 이렇게 했다. 집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는 끝나고 이제 대망의 10화로 가게 됩니다. 10화 내용은 마지막으로 그 히틀러가 사용했던 별장 그렇죠. 있고 그 이글 네스트 예. 그리고 그 나치 친위대들한테 게릴라 활동을 하라라는 게 이제 마지막 그 남아 있는 군사들이 시행했던 명령이라서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그 호텔이라고 해야 돼 별장 거기를 빨리 점령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너네 진짜 끝났다는 거 보여주지 약간 이런 식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났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제대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대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제대 점수가 미달이 되면은 늦게 제대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면서 전쟁으로도 아니고 어처구니 없는 걸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계속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그 진격하고 거길 탈환하고 이런 되게 도전적인 임무만 수행하다가 갑자기 점령군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냥 앞에 적이 있으면 항상 이제 무섭기 때문에 전투 아니면 쉬는 것밖에 없어서 쉬는 거 자체가 되게 소중하니까 서로 괴롭히고 그런 게 없었는데 매일매일이 사실 쉬는 것 같은 삶을 그렇죠. 갑자기 갖게 되죠. 심지어는 히틀러의 별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래요. 윈터스가 따뜻한 물 샤워랑 아침 수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렸다. 네. 그런 식의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약탈 은수저 뭐 이런 거를 집으로 막 소포로 막 보내는 부분이 나오는데 약간
막 거기에 대한 표현이 소폭 엄청 많이 쌓여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약간 가족이나 뭐 돌아갈 곳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피어스가 약간 상습범이더라고. 네. 되게 이제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엄청 보내더라고. 네. 아니, 근데 그 초반에 그게 나와요. 거기 이제 마지막 화에서 그 정신이 나간 젊은 군인이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아군까지 죽이는 네네. 죽일 뻔하죠. 죽일 뻔. 그 죽일 의도였지.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지휘관이 전쟁이 끝나도 필요하고 그죠. 거기서 윈터스가 그 대사를 하죠. 그래서 체력 훈련 계속 시켜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군인은. 그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대 이후의 삶이라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전황이 나오고 아직 독일은 끝났지만 일본은 남아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렇죠. 왜냐면 그때 기준으로 이제 오키나와 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릴라들이 있어서 막 되게 곤란했던 상황인데 뭐 이오지마. 예, 그다음에 그 전쟁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도 전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끝났지만 거기에 또 전황이 남아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남을 사람들은 남을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 그리고 독일군 포로가 있고 독일군에서 제일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어요. 뭐 중간에 이제 해산을 위한 해산을 위해서 했더니 나 여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고 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부하들한테. 네, 시간은 기꺼이 주잖아요. 그랬더니 리브가타한테 너 그러면 저 통역 좀 해봐 했더니 힘든 과정을 같이 거쳤고 너희들과 전투에서 참 영광이었다 했더니 그게 어떻게 보면 독일군한테 하는 얘기지만 미군이 연합군한테 해도 되는. 그렇죠. 어디든 훌륭한 지휘관이라는 건 있는 거고. 근데, 뭐 약간.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포로한테 그 시간을 주는 것도 아량이고 그렇죠. 그 시간을 받아서 우리 다 졌어. 이제 인생 망했어. 너네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서로 이렇게 품위를 지켜주는 군인들. 그렇지. 아직까지 품위가 있었다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참 어. 근사했다. 그렇지. 우리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그죠. We were soldiers. 그러니까 적군이건 아군이건 참 인간들이 근사한 시대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드라마니까는 멋있게 그려진 걸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여기서 그 장면이 백미인데 지키고 있었던 그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자고 해서 그 윈터스가 닉슨 데리고 가잖아요. 네네. 너 선물 있어. 그러면.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와인과 위스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 술 창고에 가서 너가 제일 먼저 챙겨라. 너 술 좋아하지 않냐라는 말에 진짜 고마워하죠. 그래서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되게 백미인데 이 뒤에는 뭐 오스트리아인가 누가 올 거니까 싹 다 가져가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와도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들 되게 즐거워하면서 술을 막 챙기고. 네. 나치가 열심히 모은 술을 미군들이 다 가져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유럽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데 중간중간에 알프스나 오스트리아 막 호수 산이 너무 멋있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게 전쟁이라는 행위랑 어울리지 않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윈터스는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전역을 할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대대로 갈 거냐,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기로 하면서 이제 각자 마지막에 야구를 하다가 이제 전쟁이 종료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끝이 나죠. 거기서 일본에서도 무조건 항복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서야 갑자기 이제 원래는 여태까지는 이 쇼가 처음에는 할아버지들 얘기 나왔다가 이제 드라마를 보여줬었는데 드라마 끝에 할아버지들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그때 저 할아버지가 윈터스였어. 이야. 아니 그리고 마지막 닉슨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1화 때 나왔던 쇼블이 다시 등장해요. 소블? 로스. 나타나는데 윈터스가 저는 시종에게는 약간 진지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경례 안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경례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한테 하는 거야. 그렇지. 딱 해가지고 원래는 상사였는데 지금은 자기보다 계급이 낮아진 그 사람들에게 경례를 받아내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저런 면도 있네. 그래서 경례는 계급한테 하는 거다. 네. 사람이 아니라. 네. 라고 하죠. 딱 하고 드라마니까 되게 멋있는 대사인데 실제였으면은 야 꼽냐? 그랬겠지. 그 마지막 인터뷰가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영웅들과 같은 중대에 있었다. 뭐 그게 그거긴 하지만은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할아버지? 하지만 멋있죠. 네. 그리고 그분들이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딱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민씨가 말했던 그
그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가 안 나오다가 마지막 회에서 윈터스고 닉슨이고 막 나오는데 막 저 할아버지 멘붕에 빠졌어요. 결국에 검사가 되셨네. 그래서 토목회사를 하셨어.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셨네. 네. 진짜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익히 본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져간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있겠죠. 네. 쓰러져간 사람들은 쓰러졌기 때문에 여기에 못 나오신 거고. 네. 근데 그렇게 그 극복하고 이렇게 좀 훌륭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쇼는 끝이 나고 뭐 약간 그 음악만 남죠. 그래서 윈터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내가 이 전우들을 잊은 밤이 없다고. 그 생각이 평생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렇죠. 네. 네, 훌륭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럼 뭐 시간도 됐고 하니까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 뭔가 딱 그 구길이가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저는 어떤 캐릭터가 나왔던 어떤 에피소드? 저는 그 메딕 유진 씨 의무병 나왔을 때 되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나. 그렇죠. 저도 그 의무병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에 비해서 약간 드라마가 좀 가미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 네. 르네와의 어떤 관계라던가 약간 영화 같아요. 영화 같죠. 마지막까지 완벽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르네라는 간호사가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줬던 초콜릿을 이렇게 전우를 잃고 되게 괴로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거든요. 그 귀한 물건을. 그렇지. 그 초콜릿이 꽤 두꺼웠어. 맞아. 딱딱한 느낌. 한국엔 그렇게 두꺼운 거 잘 없거든. 그러니까. 역시 허쉬. 밀카. 뭔 소리? 밀카. 아니 두꺼우면은 이게 부러뜨릴 때 어렵단 말이야. 네. 게다가 겨울이어가지고. 겨울이 힘들어요. 저는 그 구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우슈비츠. 어떤 거? 아우슈비츠. 아우슈비츠. 네, 뭐 이런 수용소 얘기. 수용소. 저는 그게 그 제가 그 군대에서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그 책을 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꽂혀있던 책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세이 썼던 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열심히 읽었었거든요. 되게 엄청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유럽 여행 가서도 비슷한 거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안내 일기 같은 거네요. 네. 네. 안내 얘기는 사실은 수용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 수용됐던 사람들은 더 심각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면 뭐 비누가 없어서 사람의 뭐 지방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되게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다 보고 나서 되게 괴로웠었는데, 그러니까 그거가 또 생각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구화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드라이하죠. 네. 총 맞아서 죽는데 고함 한 번 못 지르고 시원하게 고함 지르고 죽을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죽으면서 유언 같은 유언 남기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더 진짜 그렇지. 같은. 굉장히 리얼한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수용님은요? 아까 말했던 그 의무병. 네. 가장 드라마틱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네. 그치군요. 네. 2주에 걸쳐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추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이게 엄청 인기를 끌어서 다음에 더 퍼시픽이 나왔는데 더 퍼시픽은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보셨나요? 아니요. 더 퍼시픽은 사실은 생각보다 흥행은 좀 덜 됐거든요. 근데 이유가 더 퍼시픽이 담고 있는 이오지마 전투가 너무 참혹한 얘기여서 그대로 담담하게 담았는데 덤덤하게 담해도 너무 참혹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당시에 막 그런 커뮤니티나 막 이런 데서 되게 끔찍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저희가 어쨌든 동양인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힘들어요 보면은. 아시아 얘기니까. 네. 막 어린아이한테 폭탄 달고 막 보내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끔찍해서. 그렇죠. 어쩌면 그 유럽 전선 전투들이 우리가 사실은 좀 제3자의 남의 일이구나. 남의 일이었으니까 실제로도.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거리감이 있게. 네.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뭐 아시겠지만 스필버그가 굉장히 유명한 탱크 덕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셔먼이라든지 티거라든지 이런 것을 4호전차 아낌없이 쓰면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게 어쨌거나 그 스필버그라는 크리에이터의 힘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드라마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맞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를 하나씩 넣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역시나 스필버그는 대단한 양반이었다. 진짜 미야자키 하야오를 보면은 비행기 하나쯤은 나와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궁금했던 건 최근에 작년에 그 마스터즈 오브 더 에어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스필버그와 톰 행크스 네, 콤비. 그게 3부작으로 네. 해서 이게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면 또. 그 평소 20소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가라앉은 분위기로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전쟁이니까 네, 웃으면 살 수 없잖아요. 네네. 네. 여튼 혹시나 아직까지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꼭 보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다른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